2022년 제3회 기출문제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배열할 때 조건 형성 효과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배열은 지연 배열입니다. 성격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격은 타고난 것으로 개인이 속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척도상의 대표적 수치를 의미하며 평균, 중앙치, 최빈치가 그 예이다. 네, 집중 경향값이 정답입니다. 최빈값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료 중 가장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퀴블러-로스가 주장한 죽음의 단계에 대한 순서로 옳은 것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것이 정답입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입니다. 죽음 전의 심리적 변화를 퀴블러-로스가 단계별로 이야기했죠. 인본주의 성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의 성장 방향과 선택의 자유에 중점을 둔다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로저스의 자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징화되지 못한 감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옳지 않은데요. 상징화된 것과 상징화되지 않은 감정들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성격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요소일까요? 다시 프로이드에 따르면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성격의 요소는 정답은 초자아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동들의 자기 개념이 왜 우선적으로 남자, 여자 구분에 근거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아동에게 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도록 가르치는 문화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바로 성도식 이론입니다. 성격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중 개인의 성격은 타인으로부터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무엇일까요? 유도적 상호작용입니다. 단기 기억의 특성이 아닌 것은 거대한 도서관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거대한 도서관이 아니죠. 거대한 도서관은 장기 기억입니다. 연구 방법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험 집단을 가설의 원인이 제공되지 않는 집단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가설의 원인이 제공된 집단 이렇게 되죠. 네, 가설의 원인이 제공되지 않은 집단은 통제 집단이게 되겠죠. 네. 심리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검사를 1회 사용한 결과만을 가지고 신뢰도를 계산해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이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검사를 1회 사용한 결과만을 가지고 신뢰도를 계산해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쥐가 부쩍 자극이 올 것이라는 신호를 알고서 미리 피하는 것을 도피학습이라고 한다. 이게 틀렸는데요. 이렇게 쥐가 미리 피하는 것은 회피학습이에요. 그래서 쥐가 부쩍 자극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피하는 것은 도피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겁니다. 과자의 양이 적다는 어린 꼬마에게 모양을 다르게 했더니 많다고 좋아합니다. 이 아이의 논리적 사고를 피아제의 이론으로 본다면 무엇에 해당하는가요? 보존 개념의 문제입니다. 주변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실제보다 높게 판단하는 것처럼 특정 사건을 지지하는 사례들이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경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용성 발견법입니다. 과잉 추정하는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용성 발견법.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쿠폰에 도장을 찍어주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상하는 것은 조건 형성의 어떤 강화 계획과 관련이 있을까요? 고정 비율 강화 계획입니다. 쿠폰, 네, 고정 비율 강화 계획. 종속변인에 나타난 변화가 독립변인의 영향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내적 타당도입니다. 독립변인의 영향, 내적 타당도입니다. 성격이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이 내리는 선택과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바로 실존주의적 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포의 집중 경향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평균값과 중앙값이 짝지어진 것이 정답입니다. 집중 경향치는 평균값과 중앙값입니다. 이상행동의 분류와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당도는 한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환자들의 증상이나 장애를 평가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것이 틀렸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입니다. 물질 관련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몰핀과 헤로인은 자극제, 흥분제의 대표적 종류이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몰핀과 헤로인은 자극제, 흥분제가 아니라 아편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솔이 분비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부신이죠.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공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틀렸어야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언어적 공격 또는 신체적 공격이 일어나야 한다.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DSM-5에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환장애입니다.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는 전환장애. 알코올 중독과 관련 있는 장애는 코르사코프 증후군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코르사코프 증후군. 아브람슨 등의 우울증의 귀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패 경험에 대한 특수적 귀인은 우울의 일반화를 조장한다. 이것이 틀렸는데요. 실패 경험에 대한 전반적 귀인이 우울의 일반화를 조장합니다. 특수적 아닙니다. 치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울 장애를 배제하려면 치매 증상이 아침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야 한다. 요게 틀린 거예요. 아침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남성이 사정의 어려움을 겪으며 성적 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성기능 장애는 무엇일까요? 네, 사정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 지루증입니다. 섭식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개 20대 중반에 처음 발병된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잘못된 것이고 여성과 청소년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의 행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용하거나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편집성 성격장애 행동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겁니다. 공황장애를 설명하는 인지적 관점에 의하면 공황 발작을 초래하는 핵심적 요인이 있어요. 바로 신체 감각에 대한 파국적 오해석입니다. 공황장애 설명에서 인지적 관점에 의하면 공황 발작을 초래하는 핵심적 요인은 신체 감각에 대한 파국적 오해석입니다. 강박장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박장애 환자는 강박적인 사고, 충동, 심상이
개인이나 개인 자신의 정신적 산물임을 인정한다. 예, 바로 인정한다. 이거 맞아요. 강박장애 환자는 강박적인 사고, 충동, 심상이 개인이나 개인 자신의 정신적인 산물인 것을 인정한다. 네. 병적 병적 도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노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훔친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해리성 장애 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방어 기제는 무엇일까요? 해리성 장애는 억압입니다. 사회불안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공포스러운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 대한 회피, 예기 불안으로 일상생활, 직업,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사회불안 장애입니다.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보호받으려는 행동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성격 장애는 의존성 성격 장애입니다. 의존하거나 하고 나오니까 의존성 성격 장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뇌에서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의 존재와 가장 관련이 있는 장애는 무엇일까요? 알츠하이머 질환입니다. 단백질 존재인데요. 요 베타 아밀로이드 이거 하면 알츠하이머 질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세포를 파괴하는 거래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질환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특정 학습 장애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학습 장애 아동은 뇌 손상이 없고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도 정상적이다. 요것이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가장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거리가 먼 것, 특정 학습 장애에서 아이들이 뇌 손상 없고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도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거리가 멀게 보입니다. 기분 장애의 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리학적으로는 세로토닌 수준이 높아지면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었을 때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세로토닌 수준이 높아지면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라고 설명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신경심리학적 능력 중 BGT, DAP, 시계 그리기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시공간 구성 능력입니다. 표집 시 남녀 비율을 정해놓고 표집해야 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층 표집입니다. 층화 표집이라고도 하죠. MMPI-2의 각 척도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6번 척도가 60T 내외로 약간 상승한 것은 대인관계 민감성에 대한 경험을 나타낸다. 네, 맞습니다. 6번 척도는 편집증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민감성에 대한 경험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네요. 길포드의 지능구조 입체 묘형에서 조작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사고 결과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평가, 이 부분이 조작 요인에 해당합니다. 조작 요인에 해당하는 것, 사고 결과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평가, 이것이 정답입니다. 지능검사를 해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전체 척도 IQ는 해석하기가 용이하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지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 전체 척도 IQ는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정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80세 이상의 노인 집단용 규준이 마련되어 있는 심리검사는 무엇일까요? K-바인랜드2 검사입니다. 바인랜드2 검사는 0세에서 90세까지 검사가 가능한 겁니다.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성 타당도는 측정될 구성 개념에 대한 평가 도구의 대표성과 적합성을 말한다. 이것이 옳지 않죠? 이 내용은 내용 타당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리검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자들은 검사 제작의 기술적 측면에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위에서 기술적 측면에만 요것이 틀렸습니다. 네, 사실 전문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되겠죠. 시각, 운동, 협응 및 시각적 단기 기억, 계획성을 측정하며 운동 없이 순수하게 정보 처리 속도를 측정하는 소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동형 찾기입니다. 시각, 운동, 협응, 시각적 단기 기억, 이것은 동형 찾기. 다음 중 뇌 손상으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 환자를 평가하고자 할 때 흔히 부딪힐 수 있는 환자의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뇌 손상으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 환자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력 장애입니다. 원판 MMPI의 타당도 척도가 아닌 것은 S척도입니다. S척도는 MMPI-2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집중력과 정신적 추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신경심리 검사는 무엇일까요? 네, 트라이얼 마킹 테스트입니다. 선로 읽기 검사이죠. 네, 집중력 하면 트라이얼 마킹 테스트, 선로 읽기 검사입니다. 삭스의 문장 완성 검사에서 네 가지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성취 욕구 영역입니다. 성취 욕구 영역. 물론 문장 완성 검사에서 뭐 자신의 능력이나 목표, 과거, 미래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자아 개념 영역에 들어가고요. 성취 욕구 영역은 아닙니다. MMPI-2가 대표적인 자기 보고식 심리 검사로 사용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MMPI 척도가 DSM 체계와 일치하여 장애 진단이 용이하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네, 이게 조금 MMPI-2에 대한 비판 중에 일부 용어가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최신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DSM-5에서 서술하는 용어로 수정할 것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니까 DSM 체계와 일치해서 장애 진단이 용이하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로샤 구조 변인 중 형태질에 대한 채점이 아닌 것은 네, V입니다. V. 네. V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로샤 구조 변인 중에 형태질에 대한 채점이 아닌 것은 V입니다. 형태질에 대한 채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디너리하고 O, 그다음에 드문 해가지고 U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형태질에 대한 채점이 아닌 것, 로샤에서 형태질에 대한 채점이 아닌 것은 V라고 기억해 주세요. 최초의 심리진료소라고 하면 다 아는데 설립해서 임상심리학의 초기 발전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위트머입니다. 다음 중 접수 면접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어린 시절의 경험, 이것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심리평가 도구 중에 최초 개발된 이후에 검사의 재료가 변경된 적이 없는 게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로샤 검사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HTP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HTP를 실시할 때 각 대상은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네, 노인 대상으로 할 때는 HTP 검사할 때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MMPI-2에서 타당성을 고려할 때 무응답 척도 있죠. 물음표, 이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응답 반응이 300번 이내의 문항에서만 발견되었다면 LFK 척도는 표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건강심리학 분야의 초점 영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결핵. 네, 기출문제에서 또 나왔었어요. 건강심리학, 결핵, 거리가 멉니다.
아동을 상담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것도 참 국어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동에게 치료 중에 일어난 일은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 등에게는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부모에게 반드시 비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사회 심리학에서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 정신병원 시설의 확장, 이것이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심리치료 장면에서 치료자의 세 가지 기본 특성 혹은 태도가 강조되는데요. 이는 인간중심 심리치료의 기본적 치료 기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자의 기본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적극적 경청입니다. 네. 어떤 문제에서는 창의성이라고 나왔었죠? 네. 창의성, 적극적 경청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임상심리학자의 윤리에 관한 일반 원칙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심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심리학자는 자신이 가진 편견과 능력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바로 공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정성, 5가지 원칙 중 공정성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 중 단체 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환자들의 행동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은 무엇일까요? 유관성 관리입니다. 관상동맥성 심장병과 관련 깊은 성격 유형에 대비되는 성격으로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느긋함이 강조되는 성격 유형은 타입 B입니다. 타입 B, B타입이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반응하고 느긋함, 이것은 타입 B예요. 백의 우울증 인지행동치료에서 인지적 삼재로 옳지 않은 것은 과거입니다. 인지적 삼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과거입니다. 다음 중 면접 질문의 유형과 예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개방형에다 당신은 그 상황에서 분노를 경험했나요? 라고 짝을 지어놨는데요. 당신은 그 상황에서 분노를 경험했나요? 라고 할 때 대답이 네, 아니요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폐쇄형 질문이죠. 그래서 개방형이라고 짝지어진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집단치료의 치료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편성,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비슷한 문제와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집단치료의 치료 요소 중에 보편성이 있는데요. 다들 비슷한 문제 그리고 걱정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행동평가 방법 중 흡연자의 흡연 개수, 비만자의 음식 섭취 등을 알아보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자기 감찰입니다. 자기 감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죠. 환자가 처방한 대로 약을 잘 복용하고 의사의 치료적 권고를 준수하게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치료자가 약의 효과 등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심리치료 과정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치료자가 가진 가치나 태도가 환자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요것이 가장 거리가 멉니다. 위협적이어서 저항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중 유관학습에 가장 적합한 예는 욕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욕을 할 때마다 화장실 청소하기. 이것이 유관학습과 가장 적합하네요. 행동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특정 표적 행동의 조작적 정의가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맞는 건데요. 행동평가를 할 때 특정 표적 행동의 조작적 정의가 다를 수 있음,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겠죠. 그걸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평가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행동자업 평가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동의 역할과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의 행동 목록의 표본으로 중시된다가 짝지어져 있어요.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행동의 역할은요,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의 행동 목록의 표본으로 중시된다. 그것이 행동의 역할이다 라는 거예요.
옳은 것입니다. 치료 장면에서의 효과적인 경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치료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중단시킨다. 요게 가장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중단시키지 말고 계속 들어도 되겠죠. 임상심리학의 접근법 중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두된 치료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입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1911년까지 아들러가 프로이트하고 연구를 하고 난 다음 개인심리학을 창립했으니까 어쨌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두된 치료 접근법으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을 뽑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들은 다 1940년에서 50년 이후거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합리적 정서 치료는 앨리스가 1950년대에, 그리고 교류 분석은 에릭 번이 1959년에, 그리고 게슈탈트가 1940년에 펄스에 의해서 창안됐죠.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두된 치료 접근법입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료자는 때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왜곡해야 한다. 이건 좀 잘못됐죠.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좀 안 되겠죠. 네. 다음은 뇌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어떤 질환에 해당하는가? 헌팅턴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무슨 병일까요? 네, 퇴행성 질환입니다. 보딘이 제시한 작업동맹의 세 가지 측면이 옳은 것은 작업동맹 세 가지 측면은 유대관계, 작업의 동의, 목표에 대한 동의입니다. 정신분석적 상담 기법 중 상담 진행을 방해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 태도, 감정,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상담 진행을 방해한다. 바로 저항입니다. 내담자의 현재 상황에서의 욕구와 체험하는 감정의 자각을 중요시하는 상담 이론은 무엇일까요? 게슈탈트 상담입니다. 도박 중독의 심리 사회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박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려 든다. 네, 이게 도박 중독의 심리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려고 해요. 교류 분석에서 치료의 바람직한 목표인 치유의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설정입니다. 계약의 설정은 치유의 4단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앨리스의 ABCDE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와 짝지어진 정서적 행동적 결과, 이것이 많습니다. 네, 이것은 C는 정서적 행동적 결과입니다. consequence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 또는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담자가 치료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이것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에서 내담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이 이해하고 통찰한 바를 충분히 소화하는 과정은 훈습입니다. 훈습. 백의 인지적 왜곡 중 개인화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은 개인화는 관계가 끝나버린 건 모두 내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버린 건 모두 내 잘못이야. 이것이 개인화입니다. 청소년기 자살의 위험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습관적으로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저항을 보이는 경우, 이것은 자살 위험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특성 요인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의 객관적 이해보다는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에 초점을 둔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보다 문제의 객관적 이해에 초점을 두는 것이 특성 요인 상담이거든요. 성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가져야 할 시행 지침으로 옳은 것은 성폭력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임을 감안한다.
네, 이게 바로 상담자가 가져야 할 시행 지침입니다. 벌을 통한 행동 수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벌은 그 강도를 점차로 높여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점차로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집단 상담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해주는 개입 방법은 피드백 주고받기입니다. 청소년 비행 중 우발적이고 기회적이어서 일단 발생하면 반복되고 습관화되어 다른 비행 행동과 복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도벽입니다. 진로 상담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가장 먼저 개입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기 이해입니다. 교류 분석 상담에서 성격이나 일련의 교류들을 자아 상태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아 상태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구조 분석입니다. 트라우마 체계 치료 TST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대한의 자원으로 작업하기라고 했는데요. 최소한의 자원으로 작업하기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 체계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최대한의 자원으로 작업하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약물 남용 청소년의 진단 및 평가에 있어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 문제나 학교 부적응 등의 관련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한 1차적인 약물 남용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 상담의 목표도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약물 남용 문제는 1차적인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약물 남용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RBT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담자의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자아를 강화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내담자의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자아를 강화하는 것은 정신분석 치료의 목표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제3회 기출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